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하느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합의를 위한 대화도 저희들은 할 거고 의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병 법이라든지 전세사기법이라든지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동안 도통 합의라는 걸 몰랐던 여야였죠.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합의가 나왔네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속보로 좀 전해드리죠. 우선 첫 번째 내용은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 법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속보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리고 협치의 첫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사실 과제가 여론이 많긴 하지만 한 가지가 오늘 합의가 된 건데 요거 오늘 나와 계신 패널 두 분께 좀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우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협치에서 성과라는 반응이 대충 나왔는데 오늘 요 합의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그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영수회담의 결과로서 그게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국민의힘이 화답을 할 차례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는 반드시 합의를 해주시라.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오늘 합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대통령실의 입장 그대로 협치의 성과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소통의 첫 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협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어떤 강행을 위한 하나의 포석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제가 볼 땐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했다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뭔가 강행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게 아닌가 약간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자, 두 분 패널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뒷부분에 살짝씩 뭔가를 남겨뒀죠. 지금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요.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다 준비된 건데 국회 본회의에 이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내일 처리하겠다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특히 국회의장, 김재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뭔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일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도 나온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5월 2일 그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이게 갈 수 있냐. 당초에는 뭐 여야 원내대표를 다 함께 가자고 오래전에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총선 전부터. 네. 근데 제가 의장실에 얘기한 거는 5월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최상병 특검법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뜻은 전달을 했습니다. 순방 같이 못 간다. 네. 국회의장을 향해서 아니 이거 직권상정 안 시켜주면요. 순방.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해외 출국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같이 가는 걸로 명단에 올라 있는데 같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엄청난 비판과 압박을 지금 국회의장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 이거 처리 안 되면 순방 같이 못 간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요. 이거 본회의 열지 않으면 출국 저지까지 불사한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 사항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게 합의 전까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본회의 여는 자체가 논란이었어요. 근데 내일 열리긴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최상병 특검법 처리거든요. 김용민 의원은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이게 사투리입니까 지금? 아따 참말로 너무해.
의장이 법 안 지켜. 왜 할 일을 안 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 지금 협상 주체거든요. 당과 의장의 생각이 다르다. 관장하겠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네요. 표현들이 조금 날이 서 있고 거치기도 합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법을 처리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일이고 이 일을 방기하면서 해외 순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출국을 저지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게 우리 당하고 국민의힘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 당하고 또 의장하고 생각이 또 달라요.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상을 해보고요. 근데 이게 협상을 할래도 참 의장님이 좀 편을 좀 들어주거나 전하 원내대표는 막 몸살을 앓을 것 같다니까. 특히 저는 진짜 지난 주말에 링겔 꽂고 누웠어요. 참말로 너무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안 지키고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요청을 해야 돼요? 의무잖아요, 의무. 지금까지 사실 그래서 국회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근데 막판에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채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내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어요. 방금 전해드렸죠. 그런데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인 쟁점 법안 몇 개는 아직 합의가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러나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최진영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 소속 중진 아니었습니까? 지금 국회의장에서 무소속이 된 건데 이렇게 국회의장을 압박한 전례가 정당에서 좀 있었나요? 보통은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당 어떻게 보면 물론 뭐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적이 없으시죠. 그러나 김진표 의장이. 친정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친정. 그러니까 저렇게 환장하겠다, 아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에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민주당 말과 같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회법과 관련해서 의안을 상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를 열면은 목요일, 예.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 것이죠. 예. 목요일 날 이제 그 개의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의안을 상정함에 있어가지고 쟁점 법안 여야가 합의되지 아니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합의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서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그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본인의 권한에 따라서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올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에 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 가가지고 의원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서 못 가게 하고 있다? 지금 4일 출국 예정이죠. 예. 뭐 5월 4일인데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예비 음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범위를 얘기를 하면은 왜 김진표 의장이 본인이 정말 뭐 해외에 못 나가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핵심은 여야 간의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합의해가지고 와야 상정한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금 직권 상정해가지고 또 마지막 어떤 그 21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김진표 국회의장의 충정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황이 묘한 게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같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을 바라보면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들으셨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오히려 충정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볼 때 정책 중립을 잃어버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실에서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없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볼 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어떤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저희 여당은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마저도 여야 합의가 없을 때 이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집권 여당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던 것이죠. 김진표 의장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것에만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적을 이탈하라는 조항밖에 없어요. 국회법에 의하면. 예. 그럼 국회의원은 뭐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헌법적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예. 의장적인 직함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의 직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70% 또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야 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예. 저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판단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본인만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적 중립 의무를 자기 지켰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의 상징적인 레거시만 남기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셔라. 오죽하면 야당에 있는 의원들이, 자당의 의원들이 과거에 환장하겠다. 그다음에 제발 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왜 우리가 국어를 해야 되냐는 얘기를 할 때에는 저도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보여왔던 부분들은 민의라기보다는 본인이 정적 중립을 지켰다라고 하는 레거시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이 중요한가? 민의가 중요한가? 레거시가 중요한가? 저는 좀 마지막이라도 이제는 좀 판단을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묘하잖아요, 지금요. 국회의장, 그리고 의장이 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합의를 강조하는 의장의 입장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안이 처리될 필요가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겁니까라고 직권상정을 외치고 본회의를 열으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 굉장히 묘하게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낸 이런 목소리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이거는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방송을 통해서 노출이 됐네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가 했으면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들이지. 윤석열이는 다 똑같은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데 자,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본래 국회의장 말기에 나가는 것은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지 말고 네. 상정해서 방망이 치고 나가든지. 뭔가 불만 표시를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선을 넘어 보이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는 직권상정을 요청하는데 그걸 국회의장이 안 해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욕설이 나왔어요. 박병석, 김진표. 그러니까 앞선 의장과 지금 의장 똑같은 X. 진짜 XXX. 그러면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장이라서 무소속이 됐으니까 의장직을 떠나면 복당이 되는 건데 복당 안 받아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생방송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했다 이런 설명이 있으면서 이제 사과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일은 뭐 저질러졌네요. 김기용 전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박지원 전 의원께서 이제 당선인께서 저 의도를 했다고 봅니다. 아 저걸 의도한 네, 지금 보면은 여러 인물이 등장해 거기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름까지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인데 예. 이걸 빌려서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냥 사담이 아니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시작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그냥 몸풀기를 할 수 있는 워딩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생방송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했다라는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치 구단 아니십니까 사실. 예. 누구보다도 언론 앞에서 수많은 출연을 했을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그렇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무의식 중에 이미 그 박지원 당선인 포함해서 민주당 분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장이나 야당 의장으로 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의 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말이 되게 거칠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만약에 선거를 졌다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판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만이 사실 저는 무엇보다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요?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거기 이제 많은 이제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가서 많은 얘기를 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김준혁 당선인이 있는데 그분이 막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제가 논란이 크게 됐었죠. 됐죠. 크게 됐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음에 뭐 이게 시즌 2 시작할 때는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권한을 갖고 많은 의석수를 갖기 때문에 예. 자중하고 이미 힘이 뭔가 컨트롤이 안 되면 그건 폭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그런 분위기가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좀 보기 약간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민주당 안에 내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른바 야권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현직 국회의장을 향해서 저런 목소리까지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런 의장의 모습을 의식했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다음번에는 제가 의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드신 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분들 발언을 들어보면은 김진표 의장의 지금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평가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불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대통령의 9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 반드시 저지하겠다. 또 합의가 안 될 때는 의장의 권한을 갖고서 단호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자기 검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뭐 할 말을 안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더 앞장서서 나는 이재명의 앞잡이다. 단적인 예로 이번에 국회의장 나선다고 하는 사람들 민주당에 그 4명이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역대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이 국회의장 이 후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동시에 뭐가 있으면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어쨌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저희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매우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구애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신 분이면 의장에 당선되려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중요하다.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당원들과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장상을 원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의 딱 단어, 슬로건 하나가 기계적 중립이 하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장으로서 형식적인,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안 해줘. 이러한 중립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의견이 옳다. 그러면 과감하게 민주당이 친정이지만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주고 또 민주당이 옳다 하면 이게 또 친정이어서 민주당 편 든다.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주당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계적인 중립만 지킨다면 AI가 하면 되죠. 국회의장을. 혹시 민주당 입장 위주로 흐르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자리에 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막중한 책임감과 균형감이 생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그야말로 정치적 스트레스가 이제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명예로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국회 21대 성적표를 보잖아요. 2만 6천 건 발의됐는데 36%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양 당의 의견이 일치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만큼 의장으로서 기계적인 중립만 지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좀 강성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최인정 변호사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되시려고 좀 손을 든 부신들의 말씀을 쭉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 정말 대한민국 의전 서열 1위는 대통령이죠. 2위가 국회의장인데 2위 위에 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른바 민심 넘어서 명심쟁탈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되는 규정을 변경했다고 하죠. 예전에는
해서 어떻게 보면 추대해서 1등 되면은 그걸로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은 1등하고 2등이 경선하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구도가 돼 있다 보니까 명심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당선자들한테 마음을 얻어야 예. 지금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이다 지금. 그러다 현실적 상황이 보니까 그렇다. 현재 어떤 그와 같은 경선 규정에 따라서 예.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나는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라인이다. 이것을 강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협치고 뭐고 중립이고 뭐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 과연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와 같은 어떤 민주당의 국회의장 룰 변경이 합당한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자,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총선 뒤에 민주당에서 많은 인물들, 중진급 5선, 6선 정도를 갖고 계시는 경험한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손을 들면서 뭔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냐. 지금 여야 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도 일단 본회의는 열리는데요. 그 상황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